위원장 이영곤입니다. 어제 다들 보셨겠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했습니다. 세월호를 다시 생각하면서 세월호가 8년 전에 우리 304명의 어린 목숨들을 딛고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아무런 각성과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맹탕 국정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맹맹백백한 진상규명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촛불던 시민들이 정치 주인으로 나서서 이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사실을 가지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로 물러나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내각 총사퇴와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엊그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4일째가 되는 날 유가족분들이 언론에 나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도 그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슬펐습니다. 내 뼈에 붙어있는 살을 모조리 뜯고 싶다. 내 가슴에 눈물이 가득 차서 숨을 쉴 수가 없다. 무능한 나라에 아들을 빼앗겼지만 무능한 엄마로 살진 않겠다. 159명이 죽어가는 그 자리를 지켜보고만 있었던 국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한 분이 2차 가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언론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단을 밝힌 것은 2차 가해라고 하던데 왜 나는 유가족들은 아무런 물음도 없이 영정도 없는 이름도 없는 사진도 없는 위패도 없는 분향소를 누구에게 물어서 분향소를 차렸냐고, 그것이 2차 가해이지 않느냐고, 그런 분향소를 본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한 정권입니다. 가족들마다 한 명의 공무원을 붙여서 자기들 말로는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가족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원하지도 않았던 위로금 2천만 원에 장례비 1,500만 원이라고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시신을 갱기도 각각의 장례식장에 흩어져 놓아서 유가족들이 피해자를 찾기에 급급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이러한 민생위기, 안전위기, 그리고 전쟁위기,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 6개월에 맞닥뜨린 우리 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날마다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고 전쟁 연습으로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평화 위기에 맞닥뜨려 있고 농민들은 애써 키운 나락을 아스팔트에 내다 뿌려도 쳐다도 보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각 총사퇴와 책임자를 파면하고 민생을 쇄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민생 쇄신의 책임자 처벌을 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핵심에는 친이 내각이라는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인사참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도
아무 이유 없이 일하러 나가서 떨어져 죽고 기계에 끼어 죽어도 국민들의 안위는 살펴볼 생각도 없고 오직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인사 참사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 민생 위기를 대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참사의 책임자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각성하고 책임자를 파면하고 내각의 총사퇴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함성을 듣지 못한다면 제2의 박근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똑똑히 보고 쳐다보고 두 눈 똑똑히 들고 촛불을 들고 그들에게 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도 모두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저력으로 이겨왔습니다. 6개월 만에 민생위기, 경제위기, 안전위기, 전쟁위기를 떨쳐내고 우리 국민들이 든 촛불로 윤석열 정권이 각성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진보당 성산구위원회 위원장 이영곤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